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중국 소식과 신규 모델 Y 업그레이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시장에서 밈 주식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며 공매 세력이 몸을 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해서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중국 내 테슬라 공급업체에서 처음으로 유출된 모델 Y 일부입니다. 바로 주니퍼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 콘솔 부분이 조금 바뀐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전 모델 Y와 비교해 보면은 그 차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테두리 부분의 패턴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쪽 부분 역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델 Y 주니퍼 역시 과거 모델 3 하이랜드처럼 최종적으로 주니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니퍼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미지 자료가 됩니다. 테슬라에서 주니퍼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사실 작년 말부터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뉴스 같은 경우 블룸버그에서 나온 작년 말 소식이고 모델 Y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중반부터 양산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모델이 업그레이드가 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대기 수요가 발생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업그레이드된 모델 Y를 사자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도 분명 일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의 대기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금 모델 3 하이랜드가 높은 인기를 보여주는 것처럼 또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는 이벤트가 되기도 합니다. 또 테슬라에서 인텔 아톰 칩이 장착된 차량에서도 FSD가 업데이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텔 아톰 칩 같은 경우는 테슬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사용되는 칩을 의미합니다. AMD 라이젠 칩으로 바뀌기 이전 칩인데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는 거는 테슬라 차량 안의 디스플레이에서 표시되는 모든 것을 렌더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도이든 오토파일럿 화면이든 카메라이든 아니면 유튜브 같은 동영상을 재생하는 것이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칩에 의해서 그 성능이 결정되게 되고 FSD 같은 경우에는 FSD 칩에 의해서 그 성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칩의 성격도 조금 다르다는 것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톰 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오래된 칩인데 당연히 이런 칩에서도 최신의 FSD가 구동이 될 수 있으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일론 머스크가 아마라는 전제가 붙긴 하였지만 이 다음 버전 FSD인 12.4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조만간 12.4 역시 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 5월 6일에서 10일 이 사이 중국 내 판매량은 9,800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주간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지난주보다 조금 내려간 어느 정도 아쉽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수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연간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중국에서 판매된 수치가 2023년과 비교해 보면은 조금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며 작년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느리게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재미난 점은 지금 보시는 내용은 모델 3 중국 내 판매와 수출을 따로 정리한 내용인데 모델 3 같은 경우 수출이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확인되었던 모델 Y 업그레이드 버전 주니퍼 역시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게 된다면 중국 내 판매는 물론이고 수출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는 내용이 됩니다. 또 중국에서 신형 모델 3 퍼포먼스 리엔지니어링 버전에 대해서도 승인 신청을 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국 모델 3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모델 3 퍼포먼스를 판매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고 프리몬트에서 생산되는 퍼포먼스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배터리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모델 3 퍼포먼스 같은 경우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79kWh 3원계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82kWh 파나소닉 배터리 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차이로 인해서 성능도 조금 차이가 나게 되는데 파나소닉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출력과 토크가 조금 더 높게 됩니다. 이번 리엔지니어링 버전까지 승인이 나게 된다면 중국에서도 중국에서 만든 모델 3 퍼포먼스가 판매가 시작되게 됩니다. 또 그 밖에 우아님께서 공유해 주신 이 드론샷을 통해서 중국 메가팩토리 건설
건설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 허가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 바로 건설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얼마 전 영상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행정 처리 역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메가 팩토리 역시 빠르게 건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주총에서 의결권 참여 방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관련 내용은 제가 X 플랫폼을 통해서 모두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커뮤니티로 가시면은 관련 정보가 정리되어 있는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주총 의결권 참여와 관련해서는 이 커뮤니티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테슬라의 타오림 부사장이 어제 서밋을 통해서 연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연설 내용을 보게 되면 2014년 머스크가 중국에 와서 첫 소비자에게 모델 S를 전달했을 때를 보게 되면은 고객도 15명밖에 없었고 전기차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벌써 10년이 지나서 테슬라 차이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를 보게 되면은 직원의 99.99% 이상이 중국 직원이고 부품 현지화율도 95%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분명 미국 기업이지만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중국 기업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유를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 양국의 우호적 발전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중국 측이가 점점 더 가열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외부의 적을 공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전기 자동차 칩 그리고 기타 상품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관세를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대중국 관세를 높이는 이유를 보게 되면 미국의 청정 에너지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관련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기업들과 공정하게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그렇기 때문에 대중국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산업과 관련된 관세를 보게 되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 25% 관세가 100%로 확대되게 되며 반도체 같은 경우도 25%에서 50%로 확대되고 중국산 리튬이온 배터리 역시 7.5%에서 25%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그 밖에 다양한 상품에서 전반적으로 관세가 올라가게 된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는 동안에는 또 한동안은 이런 트렌드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오늘 밈 주식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게임스탑 같은 경우 장중 $80를 찍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19가 올라간 상태로 마감이 되었는데 여전히 하루에 62.4%가 솟구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게임스탑 같은 경우 과거 레딧에서 활동하던 이 Deep Freaking Value라는 분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쳤었습니다. 이제 유튜브나 X에서도 활동하는데 거기서는 이 롤링 키티라는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 3년 전 활동을 끝으로 전혀 영상이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 X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올렸던 마지막 밈 영상 이후에 이제 지난 12일부터 새로운 밈 영상을 막 올리고 있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밈 주식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시기이죠.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런 밈 때문에 시장이 요동친다라는 게 참 웃긴 일인 것 같지만 과거 2021년을 보게 되면은 이런 밈 주식의 요동이 장난이 아니었고 이를 통해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본 헤지펀드 역시 많았습니다. 당시 헤지펀드 매니저가 나와서 진짜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영상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영상이 나왔던 게 이런 숏 스퀴즈와 또 옵션을 활용한 감마 스퀴즈가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인데 2021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밈 주식들이 요동칠 때 국내 세력들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밈 주식이 크게 요동치는 이유 자체가 공매가 많이 들어가 있는 주식이 크게 오르게 되면은 스퀴즈는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현재 미국 주식 상황을 보게 된다면 공매 비율이 높은 주식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오늘 보여주게 됩니다. 유통 주식 기준 공매 비율이 95%인 썬파워 같은 경우도 오늘 60% 가깝게 상승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공매 비율이 높은 주식들이 아주 높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좋은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픈 일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공매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매를 하고 있는 모든 세력이 몸을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공매 포지션을 정리하는 기관과 세력도 많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 일정 부분 이득을 본 웃지 못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스페이스X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에서도 다음 스타쉽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FAA에서 이 다음 환경 리뷰 일정을 공지하였습니다. 그 일정을 보게 되면은 6월 12일, 13일 리뷰가 진행되게 되며 17일 역시 버추얼 미팅이 진행이 되며 이 모든 리뷰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빠르면 6월 말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